안녕하세요.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28회입니다. 지난 회와 지지난 회를 통해서는 제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의 문화교육 정책 혹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실 이때는 정확하게 정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문화정책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언급되었던 경우들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는 문화정책 안에서 문화교육이라는 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이 약간씩 언급되고 있었죠. 물론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 언급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또 학교에서의 예능 교육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정식으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인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개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지요.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개념은 통념적인 예술교육이나 통념적인 예능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능교육이니 예술교육이니 하는 말들은 우리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는 조금씩 조심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의 사용이 정밀하게 약속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개념이 어떻게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을 공격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연대에서 주장하는 문화교육 개념도 예술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술적인 것들을 포섭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자라는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연대나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이 개념이 단순한 예술교육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요. 이런 점으로 볼 때 역시 문화나 예술이라는 개념은 정밀하게 수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경계선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술교육과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문화연대의 문건들은 문화교육이 통념상의 예술교육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문화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통념상의 예술교육은 극복의 대상인 것이죠. 제가 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보면 통념상의 예술교육은 사실상 지난 200년간 근대화 과정에서 장르별 전문화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사실상으로는 반성적 판단력, 상상력이 아니라 규정적 판단력, 오성적 도식의 지배하에 굳어져 버린 것.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또 이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재료와 매체를 다루는 기술과 장르적 규범을 축으로 움직여 왔고 특히 우리 사회의 예술 교육과 예술 현장은 이와 같은 기술주의와 규범주의에 의해 완고하고 경직화되어 왔으므로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이라는 예술교육 고유의 매력을 상실하였다라고 문화교육 개념은 기존의 예술교육을 공격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의 근대적 경계가 해체되었고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문화연대의 견해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예술교육은 해체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문화교육은 단지 교육과정 중에서
일부 예능 교과목과 특별 활동의 비중을 높이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연대 측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교육과정 중에서 일부 예능 교과목과 특별 활동의 비중을 높이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즈음에 연극협회나 일부 예술단체들이 주장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성과가 오늘날의 무용과 연극 과목의 개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는 그 과목들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이념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면서, 이러한 주장 내용을 가지면서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초기의 논의에서 초기의 실천과 관련한 철학적 기반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문화과학사에서 나온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심광현 편의 이제 문화교육이다라는 책에서 이제 주로 참고한 것이고요. 이러한 문화교육의 이념을 다른 연구자들, 다른 전문가들도 비중 있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요. 황연주 선생과 정연희 선생이 2004년에 공저한 미술교육 논총 18호에 실린 논문인데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글을 보면 그 유명한 표현, 예술교육을 수단으로 문화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런 표현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전제가 될 때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 강사들이 파견되고 그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전공하고 있는 장르적인 예술의 형태가 교육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저는 그러한 한 예로 이병준 선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문화정책 논총 19호에 2008년도에 실은 글에는요. 제목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판적 재구성과 미래전망,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의 불완전한 통합을 넘어서라는 글인데요. 거기에서 이병준 선생은 문화예술교육이 실천에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장르별 예술 능력의 전달에 국한되고 기성의 예술 활동들이 문화예술교육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개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탈근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에까지 이루어지고 형성되어 온 근대적 장르, 또 그러한 근대 예술 장르들이 형성해온 컨벤션, 그들이 형성해온 제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탈근대 시대의 다양한 문화 현상에 맞게 경계 없이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이 다양한 일상적 삶과 사회적 삶에 녹아들어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이었죠. 이러한 것일진데 문화교육 개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개념에 대해서도 그것이 탈근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탈근대적 실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기억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탈근대적 현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개념의 혼동에 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탈근대적 현상이다. 문화예술 교육은 탈근대적 실천이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에서는 근대 탈근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왜냐하면 실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그렇지만 자신의 실천과 자신의 철학이
수미상관하고 일맥상통하고 일관되고 일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탈근대적 현상이다. 문화예술교육은 탈근대적 실천이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